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법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될수록 밝혀지는 사실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정보사령부가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로 비상계엄 석 달 전인 지난 9월부터 강원도 속초에 있는 북파공작원 부대에서 정예요원 40명을 선발해 별도로 훈련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계엄 직전 서울로 올라올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계엄 투입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월 강원도 속초에 있는 북파공작원 HID 부대장으로 임명된 이모 대령은 2달 뒤인 지난 9월 문상호 정보사령관으로부터 특별 지시를 받았습니다. 행동 빠릿한 대원으로 40명을 구해놓으란 지시였습니다. 국지전에 대비해 별도 훈련을 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이었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전엔 대원들이 서울로 올 수 있다고 이모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실제로 5명은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이동했고 나머지 35명도 수도권의 모초로 이동해 대기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상호 사령관도 HID 5명이 판교에 대기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HID 속초에서 7명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속초에서 7명이 온 건 사실이랑 다릅니다. 그동안은 지난 11월 문 사령관이 정보사 정모대령과 김모대령에게 각각 공작 인원 20명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사실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앞서 HID 요원을 40명이나 선발해 훈련해왔고 이들을 모두 계엄에 동원하려 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지시를 받은 HID 부대장 이모 대령은 문상호 사령관이 정보사령부 참모장 시절 특수과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최측근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계엄사령부에 일부 수사관을 파견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참여가 중단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초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정보사령부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비밀 신문시설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을 앞두고 이곳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선관위 직원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신문하려 했던 것이란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어서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부는 정치인 등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로 이송할 계획이었습니다.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런데 정보사령부가 방첩사령부와 별도로 또 다른 비밀 신문시설을 준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에 따르면 정보사는 계엄 시 서울 신길동에 위치한 심리전단 건물을 신문시설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곳은 평소 탈북민들을 조사하는 용도로 사용하던 곳으로 HID 요원들이 선관위 간부들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오면 이곳에 구금하고 신문하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건물에서는 계엄 선포 전 노상원으로 추정되는 민간인과 심리전 담당 현역 군인 등 3명이 모여 회의를 가졌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HID 요원 40명을 어떻게 동원하고 이들에게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할지 등이 논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보사는 계엄 시 방첩사에 설치되는 공식적인 합동수사본부 외에 별도의 수사 조직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군사, 경찰, 신문 담당 정보사 요원, HID 요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9월부터 HID 요원을 선발해 훈련하고 비밀 신문시설을 만든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런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9.3해 육군 2기갑 여단장이 계엄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한 2차 롯데리아 회동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 여단장은 이 모임 이후 정보사령부 판교 사무실에서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내란에 전차 부대까지 동원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5시 반쯤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 도착한 9.3해 육군 2기갑 여단장. 경기도 파주 서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는 핵심 전차 부대인데도 상부 보고도 없이 이틀 휴가를 내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판교 사무실에 가기 3시간 전 9.3해 여단장이 노상원 씨가 주도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오후 2시 반쯤 열렸던 이른바 2차 롯데리아 회동입니다. 이 회동에는 노상원 씨와 구3회 여단장, 김용군 예비역 대령과 현역 장교 1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국방부 조사본부 김모 차장은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 여단장은 롯데리아 회동 이후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가 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 새벽까지 대기했습니다. 당시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는 문상호 사령관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차장이 함께 있었고 다른 사무실에는 다음 날 아침 선관위 직원 체포를 위해 HID를 비롯한 정보사 정예 요원 38명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구3회 여단장은 노상원 씨의 지시로 판교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엄은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것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구 여단장의 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판교 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정보사 정모 대령은 구 여단장과 방정환 차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계엄 시 구성되는 합동수사본부를 언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갑 여단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부대로 전차만 1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3회 여단장이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고 있었고 비상시 전차부대 동원 임무를 맡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직무 배제와 함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첫 주말을 맞아 오늘 서울 도심에선 윤 대통령 즉각 퇴진과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내란 수기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광화문 일대를 시민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영하 3도 추운 날씨에도 응원봉과 손팻말을 들고 맨바닥에 앉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당국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관저 안에 숨어서 출석 요구도 거부하고 있고 이렇게 시민들이 요구하는데도 그 시민들의 요구를 못 본 채 하고 계속 숨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여론이 즉각 파면을 했으면 좋겠다인데 대통령은 버티고만 있는 게 너무 화가 나요. 너무나 사전 준비가 많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까도가 나은 양파 같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 시간 질질 끌면서 문제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내란 동주범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거부권을 또 행사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고 재판관 3분을 빨리 임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다짐도 나왔습니다. 국민이 직접 지키지 않으면 그 민주주의는 누가 지켜주지 않으니까 따뜻한 집에 있을 수 있지만 앞서 시국대회를 연 대학생들은 헌재가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까지 폐쇄되면서 우리의 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일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좀 피부로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보수단체도 오늘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탄핵 반대 팻말을 든 시민들은 계엄을 옹호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랙터를 몰고 집회에 참여하려고 했던 전국 농민회 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경찰의 제지에 가로막혀 서로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시한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야권에선 신속한 특검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며 한 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 시한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법리 검토와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오는 31일까지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만 밝혔습니다. 여당에서도 두 특검법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1월 1일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내주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여당 모두 섣부른 특검 반대 입장 발표가 여론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입니다. 이미 한 권한대행이 세 차례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두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모두 야당이 행사하는 것의 위헌성을 문제 삼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만큼 내란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해 충돌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려 하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김건희 특검과 그다음에 내란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국민들의 처벌, 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당은 내란 동조범이 되지 않으려면 특검법 즉각 공포가 사는 길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수용하라고 한 대행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구성은입니다.